안녕하세요, 중수술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식 썰풀이, 뜬금없이 주식 리딩방, 저도 지금 뭐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중수들이 네가 운영하는 리딩방은 좋은 리딩방이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 사람마다 각자 느끼는 게 다른 부분인 거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주식 투자를 지금 뭐 1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초창기 때는 저도 주식 리딩방에 몸담았던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저도 회원으로, 그때는 달달이 70만원? 한 8년? 9년 전에 70만원 정도 기었거든요. 달달이가 아니었구나. 석 달에 70만원이었네요. 석 달에 70인데, 두 달이 정상가고, 한 달은 서비스.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3개월에 70만원의 뭐, 유료 리딩방을 저도 배워봤고, 그때로 생각해서 지금 뭐, 생각을 해보면요. 솔직히 유료 리딩방에 있으면서 그때 저는 돈을 못 벌고 나왔어요.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주식 리딩방 들어가서 돈 버는 사람 본 적 없다. 대부분 까먹고 나오고, 대부분 사기다. 모든 사람들의 인식, 거의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런 인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주식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배우기 전까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인드 관점에서 분명히 주식 리딩방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점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무조건 100% 안 좋은 부분이라면, 최근에 이 동학개미운동 작년 이후로 시작하면서 주식 리딩방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2020년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빠졌고,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주식 리딩방도 많아졌고, 그만큼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다, 사기를 당했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반반이라고 봐요. 리딩방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정말 그만큼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리딩방이다.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이 차트, 이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을 보고 내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죠. 주식 투자라고 하지 주식 보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식 적금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죠? 말 그대로 투자예요. 투자란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투자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즉,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말 그대로 투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죠. 은행에 저금을 하죠. 저금을.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에서야 이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투자자 보호법에 의해서, 뭐 예전에는 2천만원, 3천만원이었지만 지금 5천만원까지 투자자 보호를 해준다 라고 하듯이 원금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의 역할이 된다. 즉, 안전한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대신 안전한 만큼 뭐다? 투자 수익률이 적다라는 거죠. 적다라는 거죠. 은행도 결국엔 망합니다. 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묵어놓는 돈을 통해서, 즉 여러분들은 이 은행,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라 한다면 우리은행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뭐 100만원씩이든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우리은행에 맡겨놓고 그 맡겨놓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예요. 0.1%,
혹은 0.2%, 3%. 말 그대로 수익금은 적다라는 거죠. 대신 우리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펀드든 뭐든 외국계 기업이든 투자를 해서 그만큼 이쪽에 주는 이윤 플러스 자기네들이 이윤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결국엔 은행도 다 투자 회사예요. 하지만 생각하는 개념이 다를 뿐이다. 시초에 이 뭐라 그럴까요? 출발점은 다 투자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행도 다단계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내 거 자본을 먼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행에 투자를 함으로써 내 자본과 이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자기들은 이걸로 다른데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게 손실이 나든 손해가 나든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기존의 투자자들 돈을 가지고 메꿔주는 거예요. 이자를 메꿔주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돈을 넣었다가 빼게 되면 다시 이 사람들 돈으로 이 사람한테 메꿔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단계의 시초도 다 은행이에요. 이런 부분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처럼 리딩방도 주식 투자 권유를 하는 겁니다. 유사 투자라고 하죠. 투자 전문업은 아니고 유사 투자예요. 투자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인 거죠. 말 그대로 이 투자 전문업과 유사 투자 전문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 투자 전문업은 어느 정도 자본금을 가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허가를 받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권회사들, 그래서 그 안에서 애널리스트들, 그죠? 이 애널리스트들도 똑같이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이 회사는 뭐 언제 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럼으로써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로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투자 권유다. 고객들이 좀 더 많은 돈을 이 회사에 유치할 수 있게, 증권사에 유치할 수 있게 투자를 권유하게끔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전문성이 있는 어느 정도 그 자본금이 엄청나게 형성되어 있는 회사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인 거고, 이 주식시장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유사투자 전문 기업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 리딩방에 그러면 이 형태를 보면 실제적으로 개인 리딩방이 있고 회사를 낀 회사 리딩방이 있어요. 회사를 낀 리딩방이라는 건 하나의 법인 회사 안에 여러 명의 이 전문가라고 하죠. 속칭 전문가를 넣어놓고 거기에 맞는 직원들, 영업사원이라고 하죠. 영업사원을 모아놓고 운영하는, 말 그대로 이 여러 명의 이 개인 리딩방이 합쳐진 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개인 리딩방은 그냥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진행하는 부분인 거죠. 뭐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하게 개인보다는 회사가 많다라는 거고, 왜? 회사는 뭐든지 이윤 추구예요.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활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럼 이 리딩방에서 뭐 모든 리딩방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개의 리딩방에 대한 이 추천을 하는 전문가도 달라요. 정말 잘하는 사람도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본다면 저도 예전에 리딩방을 6개월 정도 받은 적이 있어요. 2번 돈을 낸 거죠. 총 140만원을 리딩방에 퍼준 꼴인 부분인데, 여기 기준으로만 따져본다면 제가 이 6개월 정도 리딩방을 운영을 하면서 3번 전문가를 바꿨어요. 왜? 나랑 맞지 않아서. 나는 직장인이라. 대부분의 유료 이 리딩방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직장인 혹은 이 명퇴, 말 그대로 명퇴하신 분들, 뭐 개인 사업자들도 분명히 있겠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부, 뭐 요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 전업 투자자들은 리딩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말 그대로
주식 투자가 나의 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리딩방의 좋은 점은 뭐냐? 첫 번째 하나를 따진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정보를 준다라는 거죠. 즉 메뉴판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 뭐 먹을래? 쉽게 이 종목 저 종목 이 종목 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내가 열심히 서치하고 찾지 않아도 그 종목들을 어느 정도 찾아주는 흐름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노력한 대가에 대한 투자, 돈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고, 매수가를 주는 거고, 매도가를 주는 거고. 그럼 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는 거고.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사서 결국 여기서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그때가 다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피해가 커진다, 뭐 한다 라는 얘기가 솔직히 나오는 부분도 뭐 없잖아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리딩방이라는 게 AI가 하는 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람이 하는 데다. 사람이 종목을 추천하고 종목을 고른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골라지는 종목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1년을 생활했을 때 6에서 7개월 정도는 정말 좋았고 나머지 4에서 5개월 정도는 정말 최악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최악의 시점에 이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나는 이 리딩방하고 역시 안 맞아. 역시 리딩방은 사기야. 이런 잘 맞았던 7개월, 8개월하고 나랑 이 전문가가 만난다면 정말 리딩방 잘 들었다. 와, 나 이 리딩방 들고 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 라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방이라는 게 꼭 나쁘다, 좋다, 싫다라고 절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리딩방의 수익 조건도 달라진다. 즉 좋은 리딩방을 고른다라기보다는 그런 리딩방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좋은 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공부, 종목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든 아니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 무슨 소리냐? 실제적으로 정말 날고기는 전문가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수익을 미친듯이 줘. 뭐만 하루에 두세 번 추천했다고 하면 최소 90% 이상의 승률이 나와요. 그거는 정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나는 수익이 안 나. 10명 중에 9명은 수익이 나. 나만 안 나. 그럼 누구 문제? 내 문제인 거예요. 이 9명이, 이 전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10명 중에 9명이 손실 나고 1명만 이익을 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저런 게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나의 실력과 그리고 나의 여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건이. 즉 나는 말 그대로 직장인이고 주식 시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아침하고 2시 이후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이 전문가가 날고 기어서 수익률이 90%, 100% 이상 항상 나온다고 이 회원들이 자랑을 해. 근데 내가 이 사람 추천했을 때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그럼 아무리 좋은 이 리딩방이라도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뭐야?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랑은 이 삼성전자가 안 맞아요. 왜? 삼성전자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원에서 1억 혹은 10억 이상을 넣어줘야 그만큼의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서 5만원짜리 2주 10만원 주고 2주 샀어요. 이거를 2달 석 달 끌고 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코스닥 동전주를 해서 수익률을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죠? 투자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에 따라서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는 직장인에 맞춰서 스윙 투자만 하느냐, 혹은 단타만 하느냐, 혹은 장기 투자만 하느냐의 관점이에요. 대부분의 장기 투자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하죠. 증권사 통해서 큰 미래성을 보고 투자해라. 대부분의 리딩방은 단타 위주가 많아요. 근데 내가 직장인이고 볼 시간이 없는데 아무리 날고기는 전문가가 단타를 준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100%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구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무조건 리딩방이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성구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전문가와 나의 케미가 맞는지를 봐야 된다. 이 사람이 추천하는 방식, 이 사람이 지금 9시에 추천을 하면 10시에는 수익을 보는구나 라는 패턴을 익히든지, 혹은 이 사람이 추천하고 나면 모든 종목이 10개에서 8개는 떨어졌다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서 사지 말고 그냥 가는 종목은 놔줄지언정 그 종목만이라도 또 다른 종목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러면 떨어졌을 때 나는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분할 매수 위주로 매매법을 주더라. 그럼 첫 번째 매수하세요 라고 할 때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매수하라 할 때 사게 되면 뭐다? 남들은 여기서 이제 본전 올 때 나는 여기 수익률이 10% 20%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전문가의 매매 패턴, 혹은 나랑 맞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리딩방에 들어가서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무조건 리딩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대신 무분별하게 리딩방을 조장하는 회사가 문제일 수는 있겠죠. 아무 능력도 없는 인원을 가지고 전문가라고 포장을 하고 뭐 어디 투자대회 어쩌고 저쩌고 학력을 막 올려놨는데 실제적으로 대면 투자가 아니고 비대면 투자다 보니까 정말 이 학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회사를 끼고 하는 리딩방은 어떤 전문가가 들어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전문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원 유치가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 회원들에 대한 수수료만 회사는 받으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 회사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딩방 자체가 좋지 않은 인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피해야 되는 리딩방, 혹은 개인이든 회사든 꼭 피해야 되는 리딩방이 뭐냐? 첫 번째는 계약서예요. 근데 모든 투자에는 계약서가 필요한 법이에요. 그죠? 그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거고, 이 계약서는 당연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지만 이 계약서가 실제적으로 회원한테 좋은 계약서는 아니에요. 다 회사를 위한 계약서죠. 실제적으로 보면 보험과 같다. 무슨 말이냐? 보험이 우리의 미래, 혹시나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내 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달달이. 근데 보험 약관을 보면 분명히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한국말로 써져 있는데 이해가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보험 약관이거든요. 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라면 정말 쉽게 풀이를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회사가 좋은 입장과 위치를 갖기 위해서. 그러면 투자라는 회사 자체도 다 요 계약서가 회사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부분에서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구안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회사 계약이 죄송합니다. 아무리 회사 계약이 그지 같고 뭐 어쩌고 같더라도 내가 이 전문가하고 케미만 맞아서 수익을 보고 있다면 이 계약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계약서를 들춰볼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나는 아무리 악조건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계약서를 당연히 꼼꼼히 읽어봐야 된다는 거고, 계약서가 당연히 우리 투자하는 이 회원들한테 좋은 조건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거.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이 리딩방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할인율이에요. 즉 원래 1년에 혹은 3개월에 100만원인데 지금 뭐 한시 특정해서 20만원 혹은 10만원에, 아니면 원래는 6개월에 120만원인데 지금 뭐 3개월에 60만원에, 혹은 원래 한 달에 30만원인데 지금은 6개월에 30만원, 이런 식으로 할인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형마트를 가더라도 분명히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5천원짜리, 만원짜리 했던 게 주말에 가면 특가 형식으로 해서 2천원에 1+1, 혹은 이거 하나 사면 뭐 하나 달아서 서비스 하나 더 주죠. 그럼 우리는 좋다고 그거를 사잖아요. 그죠? 근데 날짜를 보면 유통기간이 그만큼 짧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곧 폐기를 해야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좀 더 싸게 팔 테니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리딩방도 마찬가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뭐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원래가 30만원짜리를 그냥 할인한다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원래가 30만원짜리인데 그냥 가격표에는 100만원 써놓고 착 그어놓고 30만원이다. 그리고 시각효과를 주는 것처럼 그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 리딩방에 들어가면서 원래 3개월에 60만원이래. 근데 가입을 하면 플러스 3개월을 더 주겠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6개월에 6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홍보 자체도 3개월에 60만원인데 3개월을 더 줘. 그러니까 1개월에 10만원입니다 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요. 그죠? 그래서 가입을 해서 듣다가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면 6개월에 대해서 60만원을 기준 잡고 환불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3개월은 말 그대로 서비스인 거고 원래 3개월에 60만원입니다. 그럼 내가 한 달을 썼으면 2개월에 대해서 40만원을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기준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6개월짜리를 들었는데 3개월이고 3개월이 남으면 3개월을 내가 만약에 다 들었어. 듣고 나서 나머지 3개월 남았으니까 나 환불해 주세요. 그러면 네가 하는 건 다 썼다. 이제 3개월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너한테 환불해 줄 돈은 없다.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한 번 정도는 바꿔줄 수 있다. 바꿔서 듣든지.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본인의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생각한다면 원래 6개월에 그럼 기간을 더 주는 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같은 가격에 기간을 더 주든 아니면 같은 기간에 가격을 낮춰주든. 그럼 실제적으로 1년에 1200만원짜리인데 지금 1년에 특가로 120만원에 해줄게요 라고 해서 가입을 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뵀다가 아니야. 그러면 11개월이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1년에 1200만원짜리였어. 그러면 한 달에 120만원인 거죠. 기존으로. 그러면 이 한 달만 쓰고 나면 나머지 11개월은 뭐가 돼?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듣고 나면 환불해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뭐다? 계약서에 다 명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리딩방은 사기다, 어쩐다 저쩐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는 주식은 투자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손해와 실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부동산 투자면 실제적으로 그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5년 혹은 10년 못해도 한 달 이상은 뛰어다니고 딱 큰 돈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우리의 주식 투자는 5년 10년 쫓아다니다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앉기 때문에 빠른 판단하에 종목을 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오래 가고 싶다면 중장기로 간다면 뭐 존버든 뭐든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할인율 때문에 환불 제도에 문제가 항상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만 우리가 잘 세워놓고 리딩방도 고른다면 분명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쁜 현대인 시절에 내가 원하는 거를 말 그대로 비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 오늘은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그러면 예, 요렇게 하셔야 돼요. 요렇게 하셔야 돼요. 아침에 브리핑 해주듯이 비서가 오늘 회장님 오늘은 뭐뭐뭐 해야 되고 뭐뭐뭐 해야 되고 뭐뭐뭐 미팅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이 얘기하죠. 야, 이 중에 이거는 빼. 이건 다음으로는 밀어. 그래도 되지? 예, 이건 제가 뭐 해갖고 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거를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소화하려고 하니까 뭐다? 과부하든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 다른 거고 그 전문가의 의도나 매매법이나 이 성격이나 습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엄청 급한데 전문가는 느긋한 중장기 투자자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돈 못 버는 거예요. 근데 나도 급해. 얘도 급해? 나 단타 좋아해. 나 시간이 단타랑 맞아? 그럼 얘도 단타 쳐? 그럼 얘랑 짝짝꿍하기 잘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버틸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매매법이 나랑 다르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100%를 못 먹더라도 이 사람이 추천했던 종목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거예요. 꼭 이 사람이 추천한 50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70원에 팔아라가 아니라 이 사람이 50원에 추천했으면 나는 35원이라도 이 종목은 괜찮은 종목이니까 들어가서 남들 70원까지 기다릴 때 얘는 50원까지만 먹고 나와도 되는 거야. 아니면 60원까지만 먹고 나와도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능력은 본인이에요. 그래서 남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탓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싸게 해준다, 할인이다 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고, 또 그런 회사를 끼고 하는 이 리딩방이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전문가라는 부분이 인센티브제거든요. 회원수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어느 정도 월급은 분명히 있지만 회원수가 많아지는 에 따라서 이 사람의 월급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가져가는 돈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전문가 하나의 리딩방이 3개 정도예요. 창립이 되고 나면 전문가를 하나 모셔놓고 혹은 둘 모셔놓고 리딩 회원들을 이제 영업사원들이 모집을 하죠. 전화든 뭐 어쩌고 저쩌고든 뭘로 해서 막 하고 나면 이제 이 전문가는 여기서 종목을 해서 이 리딩방의 관계자들한테 이 종목 해갖고 던져주면 여기 있는 리딩방의 이 관계자가 그 카톡방에 오픈 카톡방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들이 그걸 보고 매매를 하는 그런 이 체계란 말이에요. 리딩방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리딩방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전문가가 어디에 먼저 줬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단기 투자는 분명히 50원에 줬는데 여기서는 50원에 살 수 있어도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55원 혹은 6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좀 더 높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높게라도 내가 살 거냐 아니면 안 살 거냐를 볼 수 있는 내가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정말 잘 나가는 전문가는 이 유료 회사 A라는 회사에 전문가로 들어가 있고, 또 여기 B 회사 리딩 유료 회사에 또 전문가로 들어가 있어요. 최소 2개에서 3개를 끼고 산다. 그러면 이 방에만 리딩방이 3개, 이 방에만 리딩방이 3개, 뭐 이 방에는 2개든 3개. 그러면 전문가 하나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은 전문가 하나가 9개 혹은 10개의 카톡방을 운영해요. 대신 그 카톡방마다 자기 그 부하 직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월급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먼저 뿌려주느냐에 따라서 급등이 왔다가 뒤다가 분명히 내가 샀을 때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주저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물린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낀 리딩방에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회사는 이익이거든요.
왜? 그거에 대한 환불 정책이 좋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거고, 무조건 자기네들이 법적으로든 뭐든 손해볼 수 있는 건 적다라는 관점이죠. 대부분 보험약관이에요. 보험약관. 보험사들 정말 웬만해서 손해를 안 보죠. 10개 중에 1개 정도예요. 많아야. 그런 기준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보를 받고 싶다면 리딩방을 볼 수 있는 눈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고, 그만큼의 어느 정도 사람을 보는 선구안이든 아니면 주식 공부를 해서 종목을 보는 선구안이 항상 필요하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랑 잘 맞는 케미가 있는 10년이 된 친구와 1년이 된 친구가 있지만, 이 1년 된 친구하고 나랑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노는 게. 그게 성격과 궁합이라는 거죠. 그 궁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맞는다면 리딩방이 사기다 그런 소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본인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 투자라는 건 100원이든 1000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똑같은 투자다. 그럼 그 돈의 값어치를 결정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없어도 되는 1000원을 나는 주식 투자해요. 그럼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감으로 때려 넣으셔도 돼요. 아무 리딩방이나 가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나에게 1억이란 돈이 엄청난 값어치다. 그러면 그 1억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리딩방이 1년에 1,500만 원이다. 회비가. 근데 내가 투자하는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방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 이 1,000만 원에 맞는 리딩방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 리딩방에서도 이 1,000만 원이 나의 이 1,000만 원이 정말로 아깝다면 그만큼의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이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뽑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든지 간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은 불가피한 거예요. 아무리 뭐가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리딩방도 처음에는 선정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노력이 끝나고 나서 완벽하다면 그냥 맡겨놓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을, 좋은 상가를 고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발품을 팔고 선택하고 나면 그걸로 땡인 거죠. 수익률이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리딩방도 잘 확인해 보시고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말이 좀 횡설수설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유튜브 녹화 방송을 하면서 사전 녹화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차트를 보면서도 그때그때 보고 머릿속에 있는 거, 이 차트의 방향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들을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고민하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뭔가 거짓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오는 말대로 차트를 보는 내 눈의 관점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주의가 산만하더라도 여러 번 듣다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죠? 제가 유튜브에 그렇게 목숨 거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많은 노력을 안 해서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그냥 제 썰을 말씀 한번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재료, 주식을 하면서 재료와 차트를 보는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썰을 나중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도움이 혹시나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